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변의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것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창업과 투자까지 이 모든 결정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정의 순간마다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거나 결정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던져버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 저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배경 지식과 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으로 결정을 내리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업 철학이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것으로 명확하다면 직원을 채용할 때도 메뉴를 개발할 때도 기준은 단단해집니다. 실패가 두려워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패 또한 나의 선택이며 그 실패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다음번에 더 현명한 결정을 만듭니다.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내려보며 그 성취감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 위기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다 커피 머신이 갑자기 멈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황하며 수리기사만 기다리는 사람은 손님을 다 놓칩니다. 하지만 치유사의 마음을 가진 사장은 결정을 내립니다. 기계 고장으로 죄송합니다. 대신 가능한 메뉴들을 50% 할인해 드릴 테니 잠시 쉬다 가세요. 돈만 생각하면 절대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손님에게 감동을 주고 위기를 단골을 만드는 기회로 바꿉니다. 고민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확고한 뜻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당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된 결정의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는 사장에게는 인재가 모이지 않습니다. 공자께서는 결단의 책임과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이 불개, 시위 과야.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을 진짜 잘못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바로잡는 결단력, 그것이 사장의 품격입니다. 잘못된 결정은 내가 책임지고 좋은 결과의 공은 직원에게 돌리면 됩니다. 편법으로 부를 일구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당당한 결정만이 당신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이 음료를 손님에게 제공해도 될까? 이 짧은 질문에 답을 내리는 과정이 장사의 본질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한 잔 한 잔의 정성을 담으십시오.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내린 결정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내린 정직한 결정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의 길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하루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주도적으로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실패가 두려워 멈춰 서기보다 당당하게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린 그 올바른 결정들이 모여 어느덧 당신은 당신이 꿈꾸던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듯 오늘 여러분도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향기로운 하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4. 지형을 알아야 생명을 구한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부지제 후지모자 불능예교 부지살림 험조 저택지 형자 불능행군 불용향도자 불능득지리 제후국의 책략을 모르면 친교를 맺을 수 없다. 삼과 숲, 험로, 늪과 호수의 지형을 모르는 자는 행군할 수 없다. 향도를 활용하지 않는 자는 지형의 유리함을 얻을 수 없다. 제후국의 책략을 모르면 친교를 맺을 수 없다. 원문에서 불능예교의 예는 여의 뜻이다. 함께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함께한다는 것인가? 교류를 함께한다는 것이니 친교나 외교를 가리킨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상황과 책략을 모르면 이웃나라와 교류할 수 없다. 각국의 의도를 모르면 자국의 외교 방침을 정할 수 없고 따라서 타국과 미리 우호관계를 맺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손자병법은 말한 바 있다. 최고의 전략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외교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를 잘하려면 각 이해 당사국의 이익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게임 이론인데 게임 이론 연구자들은 손자병법을 가리켜 최초의 게임 이론 저술이자 추앙하기도 했다. 경쟁이나 대항의 성격을 띤 행위를 일러 게임 행위라 한다. 이런 행위에 참가하는 자들은 각기 다른 목표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과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택하려고 한다. 게임 전략을 논할 때 쌍방이 어떻게 게임을 하고 각기 어떤 이익을 요구하는지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게임의 참여자를 늘리거나 심지어 게임 자체를 바꾸어 얼핏 봐서는 무관한 사람과 이익을 게임 속으로 끌어들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늘려야 나에게 유리해진다. 전쟁이란 것도 역시 나와 상대방 사이의 게임일 뿐 아니라 게임의 참여자를 늘려서 다른 나라나 다른 사건을 끌어들임으로써 그로부터 지원을 받아 나의 승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크리미아, 크림반도 문제가 중일 간의 조어도, 센카쿠 열도 문제와 연결되면 지역적인 게임이 세계적인 게임으로 변하는 것이다. 산과 숲, 험로, 늪과 호수의 지형을 모르는 자는 행군할 수 없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높고 튀어오른 곳을 산이라 한다. 많은 나무가 모여있는 곳을 임이라 한다. 계곡이 종행으로 이어진 곳을 험이라 한다. 지형이 울퉁불퉁한 곳을 조라 한다. 수초가 많이 자라는 저습한 곳을 절라 한다. 많은 물줄기가 모여 흘러나가지 않는 곳을 택이라 한다. 군대가 점거할 곳과 그 주변 산천의 지형을 미리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행군하고 교전할 수 없다. 군대가 통과할 노선과 함께 그 주변의 지형을 숙지해야만 비로소 행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도를 활용하지 않는 자는 지형의 유리함을 얻을 수 없다. 원문의 향도는 향도의 뜻이다. 그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자를 중용하여 방향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형의 이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및 지리적 이점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섬세한 작업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상륙작전의 연합군은 노르망디 지형을 지극히 섬세하게 연구했다. 심야에 잠수부를 몰래 보내 해안가의 모래와 진흙 샘플을 훔쳐왔다. 모래사장의 모래가 얼마나 두터운지, 모래 아래의 진흙은 얼마나 쌓였는지, 무른지 굳은지, 탱크가 상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연구했던 것이다. 최종적인 결론은 모래사장이 물러서 탱크가 지나갈 수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묘책을 고안했다. 일종의 카펫을 깔아줄 탱크를 먼저 보내는 것이었다. 천막과 목판으로 카펫을 쭉 깔면서 전진하면 그 뒤로 탱크들이 줄줄이 올라서도록 설계했다. 탱크의 전진을 막으며 설치한 강철 바리케이트 철망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바리케이트는 철망의 용접 부위에 탱크 포탄을 근거리 발사하여 부수고 벌어진 철망을 케이블로 묶어 탱크로 밀어버렸다. 철망 뒤쪽으로는 지뢰가 깔려 있었다. 연합군은 지뢰를 제거하는 전용 탱크를 개발했다. 전용 탱크는 전면에 물레방아 모양의 큼지막한 바퀴를 부착했다. 전용 탱크가 전진하면 물레방아 바퀴도 따라 굴러갔다. 물레방아 바퀴에는 단단한 망치가 달렸는데 그 망치가 계속 땅바닥을 마구 찍어 지뢰를 모두 터뜨려 버린 것이다. 그 뒤로 일반 탱크와 보병이 안전하게 뒤따라갈 수 있었다. 만일 연합군이 이처럼 사전의 지형을 면밀히 정찰하고 맞춤형 장비를 연구 개발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연합군 병사들이 모래사장에서 죽었을 것인가. 그러므로 지형을 알아야 한다는 말 속에는 무수히 사소한 세부사항이 있고 무수히 많은 사람의 노력과 지혜 그리고 무수한 사람의 생명이 담겨 있다. 우리는 커피만 맛있으면 대박 날 거야. 손님이 줄을 설 거야 하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편히 쉬면서 커피 한 잔 마실 곳을 찾게 됩니다. 업무에 지쳐 쉴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커피 맛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손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한 직장인에게 비타민이 가득 담긴 음료를 개발해 선보이고 피로에 지친 손님에게 향기로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료를 개발해 선보인다면 손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단지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편안하게 한다면 그 매장은 옆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손님들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알아야 완벽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마시는 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이해하고 관심이 있다면 표정까지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매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에 커피가 달콤하게 느껴지고 관심이 지친 영혼을 위로하게 됩니다. 오시는 손님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 환영의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한결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